안녕하세요. 비효성형외과 원장 정진우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담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 보형물은 일단 콧대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실리콘과 고어텍스로 나눌 수 있고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보형물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3D 맞춤 보형물을 쓰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환자, 염증이 있었다거나 또는 재수술인 환자, 이런 경우에 쓰는 보형물입니다. 그리고 코끝에는 보통 첫 수술에서는 비중격 연골, 귀연골을 많이 사용하고, 또 재수술이라든지 코끝 연장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늑연골, 자가늑연골이 있을 수 있고 기증늑연골,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재수술인 경우에 필요하다면 축두근막이라든지 인공진피라든지 자기 엉덩이에서 떼는 진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염 같은 경우에는 코 수술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에는 부비동염 수술을 먼저 하거나 코 수술을 먼저 하거나 이렇게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쪽에 비중격이 휘어있는 비중격 만곡증, 또는 하비각계가 커져 있는 하비각계 비대증,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인 비밸브가 좁아져 있는 비밸브 협착증, 이 세 가지가 비염 수술인데, 이 세 가지는 CT라든지 코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염 수술과 동시에 코 미용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진단이라든지 코 수술에 대해서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고 협진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비주 부분의 흉터는 보통 한 달 정도가 되면 약간 빨개진 정도로 보이게 되고, 한 두세 달 정도가 지나면 이것들이 옅어지면서 한 6개월 정도만 돼도 거의 흉터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흉터 관리 연고라든지 이런 관리들을 추가로 좀 더 해주면 흉터 회복 기간은 조금 더 단축이 될 수 있고, 또 흉터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코끝이 처진다, 이건 어느 정도 조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코끝에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더라도 피부는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둥을 세우는 것에 힘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추가로 코끝에 넣어놨던 재료들이 좀 흡수가 되는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말을 하거나 크게 웃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럴 때 계속 움직이는 부위가 코끝을 내리는 근육이 계속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약간 수술할 때 코끝을 조금 과교정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분들이 코 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처음 보는 모습이 굉장히 붓기가 있을 때 처음 보게 되는데, 그 뒤에 붓기가 조금 빠지면 코끝이 좀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코끝이 처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끝이 안 처지시는 분도 있나요, 혹시?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피부 탄력성들이 좀 좋고 피부도 잘 늘어나는 분들이 대부분 코끝 처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요. 원래 갖고 있는 연골들이 튼튼하고 재료들이 튼튼했을 때, 이럴 때도 처진 정도가 조금 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블랙헤드는 언제부터 질 수 있을까요? 블랙헤드, 이것도 굉장히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코 피부에 계속 자극을 주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렇게 계속 자극이 되면 피부에 자극을 주더라도 안쪽에 이렇게 흉살들이 조금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코를 만져보면 코끝이 막 딱딱해지고 오히려 코끝이 커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 수술하고 나서도 블랙헤드를 좀 짜거나 팩을 하거나 이런 사우나를 오래 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권유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코 성형하고 나서 코딱지 언제부터 시원하게 팔 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아프니까 코에 손을 안 대게 되다가 한 1-2주 정도 지나면 조금 편해지면서 코딱지를 파는 습관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수술하고 나서 점막들이 굉장히 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손톱이라든지 손이 들어가서 점막에 상처를 내게 되면 염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코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파거나 이런 행동들은 최대한 한두 달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불편감을 느끼실 때는 이 손가락을 이용하기보다는 면봉이라든지 깨끗한 것을 이용해서 살살 닦아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코 성형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 수술 또한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의 상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코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오셔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